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세로 거래 마치면서 거래소는 이번 주 내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0.9% 상승하면서 3,029선, 코스닥은 1.6% 상승하면서 1,022선에서 거래 마쳤는데 오늘은 양시장 모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3,015포인트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1,017선에서 거래가 시작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오늘 밤에 발표될 미국의 CPI 지수를 기다리면서 관망하는 심리가 나타날 수 있겠는데 전일 뉴욕 증시는 다우존스 지수가 보합권, S&P 500 지수가 0.7%대 하락, 나스닥은 1.7%대 급락하면서 여행주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기술주도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만 4천 명으로 지난주에는 증가세였지만 다시 5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현재 인플레이션도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중인 가운데 이 고용지표가 개선세가 이어진다면 연준은 테이퍼링 가속화와 조기 금리 인상을 피해갈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 진행되는 FOMC 회의에 이 시장의 투자자들은 집중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영향들을 대비해서 오늘도 알찬 전략들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김범준, 민경철, 김성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하고요. 서울경제TV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실시간 소통까지 이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뉴욕 증시가 3대 지수가 좀 혼조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특히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큰 폭의 조정이 나왔는데 오늘자 우리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예, 전날 뉴욕 증시는 대체적으로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영향을 좀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약세 출발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어제 동시만기가 좀 있었습니다. 잠깐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어제 동시만기에서만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동시만기, 동시 호가 시간대에 0.34%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코스닥 시장도 0.2%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동시호가의 외국인 쪽과 기관 쪽, 특히나 금융투자 쪽하고 외국인 쪽에서 동시호가에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금일 같은 경우는 좀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지수에 있어서는 절반에 좀 되돌린 자리대는 오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제 박스 번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거기에서 이 상단 자리대인 3,050포인트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보다도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난 이후에 올라가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3,100포인트 자리대까지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고 1차는 한 3,050포인트 정도 그 정도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작에 있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전날 뉴욕 증시 쪽을 보게 된 루시드라든가 테슬라라든가 이 시장 종목군들의 하락폭이 좀 제법 컸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 시장 쪽에서도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2차 전지 쪽 섹터라든가 아니면 메타버스에 관련되는 최근에 급등을 했던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숨고르기가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순환매가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 최근에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이 선별적인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내년 초에 이 컨퍼런스가 좀 예정이 좀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러한 영향 때문에 선취매가 진행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달 초에 1월 중순경이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도 일정들이 좀 있는데 연초에 일단 이 부분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좀 가장 큰 그런 사항들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종목군들이 좀 선별적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뭐 ABL 바이오라든가 아니면 올릭스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수급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놓고 봤을 때에도 돌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뭐 레고킨 바이오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바닥을 좀 탈피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선별적으로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일선을 지수가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부정이 조금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5일선 자리대와 61선 자리대가 같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같이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보통 한 3,000포인트 정도를 좀 기준으로 놓고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 자리대가 깨지기 전까지는 일단 보유를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종목군들의 순환매는 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 연말을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동시만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다음 주 정도부터는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물이 좀 출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변동성에 좀 주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변동성이 좀 나오는 구간에서 내년도에 실적 성장폭이 큰 기업들, 그중에 못 올라갈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때가 저가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이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탄소 배출권에 대한 ETF 이 부분들이 47%에 좀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도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추후에도 뭐 탄소 배출권에 있어서의 관심은 계속적으로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련주 이전산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슈캠스,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바닥 권역을 좀 탈피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세종공업도 마찬가지로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데 많이 빠져 있어요. 반등은 조금 더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년도의 실적 상향 종목군들도 여전히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HFR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급등이 나왔었는데 21선 눌림목 조정 구간에 매수 포인트 좀 잡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기판 관련주인 코리아서켓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매수 포인트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홀더분 쪽에 KH바텍도 마찬가지로 내년도를 좀 대비한 종목으로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마트 같은 경우도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바닥을 좀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접근하기엔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마지막 수급 관심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으로 일진 하이솔루스입니다. 수소 쪽에 있어서의 관심은 여전히 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올릭스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이슈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기술적인 현상 돌려주고 있고 수급도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일장에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월 10일 금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장이고요. 이번 주 내내 거래소는 상승 마감에 성공한 바가 있는데 어제는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살아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위드 코로나에 따라서 이 시장의 회복세 그리고 이 경기 민감주들이 좀 상승을 하면서 계속해서 여행주나 항공주가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어제 뉴욕 증시에서는 여행 항공주가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본에서는 오미크론에 대한 전염력이 델타보다 4.2배가 높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으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오미크론에 대한 공포를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전부 다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 1%대 하락으로 출발하는데 먼저 삼성전자가 전일 대비 800원 하락하면서 77,400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12만 원 선을 넘어준 지 하루 만에 12만 1,500원까지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네이버가 현재 1.13% 하락하면서 39만 5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5천 원만 더 떨어진다면 90만 원 선 다시 좀 이탈하는 모습이 연출될 텐데 오늘 1.2%대 하락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들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좀
오늘 코스피 시장이 장 초반부터 강한 압박을 받는데 일단 LG화학이 이 중에서는 가장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47% 떨어지면서 현재 전일 대비 11,000원 정도 덜어내는 모습이고요. 나머지 종목들 카카오를 제외하고는 좀 약보합권에서 방어해주는 모습입니다. 카카오는 현재 0.8% 떨어진 12만 1,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오늘 예상 출발보다 더 큰 폭으로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인데 오늘 원달러 환율도 3원 90전 정도 올라가면서 1,178원 40전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좀 시장에서 한번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강하게 들어왔던 외국인 기관 오늘 하루 만에 물량을 출회하면서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3,001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 시장도 1,012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 조금 더 급락하는 종목이 많아 보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3%대, 펄어비스와 LNF도 각각 2%대 그리고 3%대 낙폭을 키워가는 중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나마 좀 선방해주는 모습입니다. 0.7% 떨어지면서 83,30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라든지 개인 종목들 모두 다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은 혼조세입니다. 알테오젠이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하는데 0.69% 올라가면서 전일 대비 600원 얻어가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는 요즘 보합권 움직임이 참 많고요. HLB가 0.9%대 하락, 셀트리온 제약이 0.8%대 하락하면서 제약바이오 주들은 지금 이슈에 따라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성장주들은 지금 굉장히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 김범준 전문위원이고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좀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다시 한번 준비해 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한컴 라이프케어입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중증 환자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나 의료진들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컴 라이프케어 전망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한컴 라이프케어는 이제 소방 장비 구매 분야의 호흡 보호 장비, 그다음에 구조 장비, 구급 장비에 이제 해당되는 제품을 이제 제조, 그다음에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주요 제품으로는 공기 호흡기, 그다음에 긴급 대피 마스크, 일반 방독면이나 산업용, 그다음에 군용 마스크, 헬멧, 방열복, 그다음에 보건용 마스크, 기타 피복류 등이 있긴 한데 어쨌든 또 특수 방화복도 있고요. 그래서 국내 자체 제작으로 시장에서는 이제 독과점 형태에서 균등 경쟁 상태로 시장 상황이 좀 변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내 호흡기 장비 시장 점유율 1위, 그다음에 국방 사업으로도 K1이나 K5 방독면 방산 업체로 지정이 되어서 국내 방독면 시장 점유율도 1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는 연평균 15% 정도가 넘는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또 국내 재난안전 예산이 연평균 8% 정도 넘게 상승을 좀 하면서 이에 수혜를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좀 보시게 되면은 상장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하향세를 좀 갔다가 어제 상한가를 갔는데 주가 강세는 코로나19 치료에 필수로 떠오르는 의료용 산소 부족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한컴 라이프케어는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 한컴 헬스케어를 통해 보건용 마스크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확산세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마스크 수요가 다시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감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 주가는 오전 11시 안 되는 기점으로 상한가를 간 후에
동시호가 진입 전에 살짝 풀렸다가 재차 상한가 안착한 상황인데 오늘 주가는 일단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네요. 뭐 시작한 지 몇 분 안 돼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인 이슈로 풀이하면서 코로나 사태가 줄어들지 않고 뭐 오히려 더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모양새라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단기 테마성으로 봐야 될지 지속 테마형으로 봐야 될지는 이 코로나 추세를 계속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수급이 좀 몰린다면 공모주 가격인 13,700원 선까지도 단기간 내 터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 볼 수는 있겠지만 다만 안전장비 시장 자체가 성장성이 크지 않아서 살짝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뭐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더 큰 욕심을 가지지 않는 선에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남제약인데 경남제약이 어제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들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남제약이 그 코로나 검사 키트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을 포함한 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검사 유효성을 확인을 했다라고 밝히면서 오후에 빠르게 상한가를 간 모습입니다. 그래서 경남제약 코로나 검사 키트의 생산, 그다음에 공급 계약을 체결한 최진단 의료 전문기업 레피젠의 내부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남제약 코로나 검사 키트는 코로나 바이러스 검출 시 변이가 적은 뉴클레오 캡시드 프로테인을 타겟으로 개발된 제품으로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 레피젠은 그 코로나19 확산 추적 사이트와 스탠포드 대학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 안티바이럴 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M 프로틴의 돌연변이 서열을 조사를 했고요. 또 그 결과 그 오미크론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밝혀진 37개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검사 유효성을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항원 검출 방식이라서 30분 이내에 검사가 완료가 되고 또 약국에서도 쉽게 구입이 가능한데 비교 대상을 일단 몇 개를 꼽으면 SD바이오 센서 제품이 민감도가 82%대고 휴마시스가 민감도가 93%대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특이도는 뭐 거의 100%에 들어가는 거고 경남제약도 민감도가 93%대, 특이도 100%대 되는데 다만 이제 경남제약 같은 경우는 모든 변이 플러스 오미크론까지 확인이 가능한 제품이죠.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어떤 제품을 사야 할지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휴마시스가 이 자가진단 전후의 시가총액 차이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경남제약 움직임도 꽤 지켜볼 만은 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코로나 확진자를 좀 꾸준히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초기의 코로나 사태와 현재 사태는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갈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움츠려있던 기간이 상당했기 때문에 조금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제 녹십자입니다. 녹십자는 좀 연이은 악재에 이제 주가가 정신을 좀 못 차리고 있죠. 그래서 주가는 고점 대비 반토막 수준에 이르는 단계에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시가 나왔지만 녹십자가 이제 존슨앤드존스와 얀센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에 대한 논의를 중단했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9일 어제 공시를 했는데 해당 공시는 지난 8월 달에 이제 회사가 얀센과 백신 위탁 생산 관련 그 논의 중이라는 보도에 따른 해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는 이와 관련해서 뭐 8월, 9월, 10월 뭐 이제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 입장을 반복했습니다만 뭐 그래도 주가는 이 외에도 글로벌 백신 허브권이나 뭐 여러 가지 뭐 회사에서 정확한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고 현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발전된 내용이 없어서 주가를 받쳐주지 못한 채 대부분 다 반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그 방역 당국이 내년 백신 구매 계획에 얀센 백신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고요. 다만
올해 구매한 얀센 백신이 냉동 상태에 있어가지고 바이러스 벡터 백신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경우 사용 가능하도록 대비 중이라는 소식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더더욱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는 상관없는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어제 공식화로 인한 악재 해소라 볼 수는 있겠지만 이미 혈정 치료도 중단을 했고 백신의 CMO도 없어졌고 뭐 녹십자를 굳이 사야 될 이유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완전한 바닥이라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좀 더 지하가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주가가 재차 반등하려면은 사이클을 좀 보려면은 앞으로 최소 한 1년 반 이상은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부터 훨씬 더 많이 내려가면은 그때부터 바닥에서 천천히 모아가는 거 아닌 이상은 사실 녹십자를 매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최종적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범준 전문위원과 함께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 살펴듣고 돌아왔습니다. 현재 개장한 지 12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자세하게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들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이화전기입니다. 이화전기 초반에는 급등세가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은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고 3%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스푸트니크 관련주가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었는데 한국의 제약사인 GL 라파가 생산하는 스푸트니크 라이트 백신의 수출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관련 종목들의 시세가 움직였습니다. 이화전기도 스푸트니크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이트론도 마찬가지로 스푸트니크 관련주인데 이트론이 이화전기의 대주주라고 합니다. 이런 관계성 때문에 현재 상승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일봉으로 보시죠. 네, 이화전기는 오늘 갭상승 출발했지만 정말 딱 9시에 개장하자마자 장대 양봉 그리고 바로 좀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11월 말에 1,505원대 잠깐 터치했었고 오늘도 1,900원대 터치했지만 지금은 200원가량 반납하고 1,720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지니언스입니다. 지니언스는 지금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잘 유지해주고 있는데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보안 산업이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수혜를 얻고 있는 종목입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보안 산업이 그렇게 큰 성장 동력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었는데 메타버스가 시장에 새롭게 등장하면서 메타버스 보안 산업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수혜는 좀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특정 정보를 암호화해서 저장하고 이 개인 정보를 인증하도록 하는 기술이 단기적으로 중요해지기 때문에 인증서 관련 업체라든지 문서 보안 업체들이 시장에서 현재 뜨고 있습니다. 스포트캠프 같은 문서 보안 업체도 강세 보이고 있고요. 지니언스는 네트워크 보안 전문 업체로서 현재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는 12,05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일봉으로 보시죠. 네, 지니어스도 추세를 지키면서 꾸준히 상승해온 종목입니다. 11월 중순에 8,320원대부터 오늘 12,700원대까지 4,000원 정도 한 달 동안 주가 상승을 가파르게 해왔고요. 오늘 12,700원 터치한 후에 계속해서 양봉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 민경철 전문위원 만나서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지수 살펴보고 돌아왔는데 다행히 좀 낙폭을 줄여가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상승해주면서 네, 지금 탄력 있게 좀 상승해주는 모습인데 오늘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좀 거래도 평소보다는 미미합니다.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를 강하게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개장 상황 좀 짚어주시고 종목별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일단은 우리 시장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계속해서 미증시도 무너지고 우리 증시도 무너지고 하는데 사실은 그 우려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음으로써 다시 박스권 등락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이제 전일자 미국 증시는 이제 계속해서 나와 있었던 이슈입니다. 새로운 이슈는 아닌데 이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의 속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혹은 CPU, AMD 그리고 비트코인과 굉장한 연결고리가 있는 테슬라 위주로 기술주 위주의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증시도 지금 비트코인, 메타버스, NFT 관련주들이 일단은 지구 반대편에서 미국 기업들이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관련주들 고가 차익 실현에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테이퍼링 금리 인상했다. 금리 인상 언제 하겠다 명확한 그런 확정된 부분은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은 예상에 대해서 미국 증시가 무너진 부분들이고 이러한 부분을 이제 다음 주 회의를 통해서 실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결과물들이 나오게 된다 정도로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지만 Yes or Yes라는 노래의 가사가 있는데 시청자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든 계속해서 바닥이거나 혹은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들 위주로만 선별해서 재밌게 노려보시는 걸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금요일 아침 시작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제 첫 번째 종목으로는 앵커님께서도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보안주입니다. 자, 라운시큐어라는 종목인데요. 본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저는 이제 라운시큐어 종목이 3,500원을 손절 잡고 4,000원 부근 혹은 4,000원 밑으로 빠지면 조정 시 매수 시그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 또는 이제 계정의 통합 인증 관련된 매출액이 약 12% 정도 발생되는 기업이고요. 키보드 보안, 웹 보안, 백신, 방화벽 등의 PC 보안 매출이 약 14% 발생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환경에서 요즘에는 다 이제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 생체 인증이나 키보드 보안, 암호 인증, 전자서명 인증서를 복사하는 데 관련해서 발생되는 매출이 전체 매출의 거의 약 47%, 절반 정도 차지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기타 컨설팅 관련된 매출이 23%를 차지하는 코스닥 기업입니다. 본 기업의 시가총액은 1,600억 정도가 되는데 대주주가 지분 19%를 가지고 있어서 시장에 유통되어 있는 주식수는 한 1,200에서 1,300억대 정도 되는 유통 주식수를 가지고 있고요. 자,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오건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오건 보안에 관련된 이슈는 점점 이제 중요하게 될 거라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동사가 이제 최근에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는 부분 없이 작년 1,300원에서 올해 6,700원까지 주가가 1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약 5배 폭등한 부분이 본 종목의 가장 큰 악재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주 지수가 큰 폭으로 조정받음에 따라서 6월달 고가 6,700원 대비 5,300원 정도까지 거의 마이너스 45% 낙폭을 좀 보이고 이제 막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동안 조정 구간에서 볼 수 없었던 우리 10월 25일 이후에 볼 수 없었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우리 2년선 구간 장기 이평 라인 때의 매물을 호화하고 돌파하고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슈팅대를 저는 본 종목이 조정 끝에 어제 만들었다라고 좀 평가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슈팅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 3,500원 구간을 손절 잡고 즉 지난주 저가를 손절 잡고 4,000원 부근까지 한번 눌러주면 혹은 그 밑으로 조정 받을 때 조정 시 저가 매수 유효하다라는 관점에서 매수 시그널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봉상 최저점 혹은 대바닥에 위치해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소액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안주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암호화폐, 비트코인 하나당 지금 몇 천만 원씩 하고 있는데 그거 해킹당해서 몇 천억씩 암호화폐 해킹 사고 터졌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간간히 또 나오고 있기도 하고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하면 영화에서 보는 SF 소설일 수도 있지만 그 완전 자율주행 차량의 그런 해킹을 해서 그 차량이 원래 목적지가 아니라 낭떠러지로 보내서 그 사람을 위협을 한다던가의 그런 보안적인 이슈들이 앞으로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도 정말 메타버스 세계에 접속해 있는 사람의 기기를 또 해킹해서 또 무언가의 또 생체 정보나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빼와서 그런 거 가지고 또 이제 금융사고나 이런 것들이 또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산업을 하든 혹은 기업이 어떤 연구 결과물을 만들어내건 그 모든 것들은 다 기업 안의 보안 혹은 각 산업의 보안이
뒷받침되어 줘야지 문제가 터지지 않는다. 앞으로 사고가 터지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보안주들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본 기업은 아직까지는 실적의 증가가 없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제시해드린 손절가, 매수가 영역대에 도달했을 때 그때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JNT 종목입니다. 자, 본 종목은 결과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3,000원을 손절 잡고 관망하다가 3,400원 부근 혹은 밑으로 빠졌을 때, 그때 조건부 매수 시그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LCD 모니터, 모바일 등에 사용되는 LCD 관련된 그런 제품 매출이 19%를 차지하고요. 모바일 폰 화면을 구동하는 OLED 관련된 전자부품 매출이 약 77% 차지하는 코스닥 기업입니다. 자, 원래 이제 OLED라고 하면은 한 10년 전부터 있었던 기능인데, 사실 OLED뿐만 아니라 지금 차세대 OLED가 지금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OLED 관련된 매출액이 최근에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OLED 사업 부분이 카메라 렌즈나 OLED나 기존에는 스마트폰에서만 사용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게 미래에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하는 데에서도 우리 카메라 렌즈 그리고 디스플레이들이 다 활용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XR 기기를 착용하는 데 있어서도 거기 XR 기기 하나에 카메라 모듈만 10개, 15개, 그리고 우리가 증강현실, 가상현실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디스플레이도 또한 그 매출액이 또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의 새로운 제품으로서 새로운 수요를 발생시키는 요소로 지금 시장에서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LCD, 중국산 제품에 밀려서 가격 경쟁력 낮아져서 굉장히 실적 안 좋았던 기업들도 많았는데, 일단 JNT 종목은 OLED 관련된 산업에 지금 굉장히 곽강받음에 따라서 폴더블 스마트폰도 나오고, 앞으로 XR 기기를 만들건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건 기존의 스마트폰에서 자동차와 XR 기기로서의 그런 제품 수요 증가에 따라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2015년도 당시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억이었습니다. 2016년도에 지금 영업이익 8억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3분기까지의 영업이익이 89억을 기록하면서 정말 5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정말 시가총액 대비 엄청난 튼실한 재무제표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시가총액이 600억 정도로 굉장히 가벼운 종목인데, 대주주도 지금 44%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시장에 실질적으로 유통되어 있는 그런 주식수는 약 300억에서 4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스몰캡 종목이다. 사실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대형주보다 소형주들의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큰데요. 그 이유는 딱 300억, 400억만 물량 잠그면, 그리고 안 팔면, 그리고 이슈가 터지면 이 종목이 굉장히 시가총액 수조 원, 수십조 원대 하는 종목들보다 주가를 조금 더 빠르게,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가 최근 OLED 관련된 매출에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고, 올해 3분기까지의 제가 분석한 기업의 청산가치는 4,2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주식이 지금 주가가 3,800원대거든요. 그러면 저는 청산가치 고려했을 때 지금의 구간도 저평가 구간이다. 하지만 똑같은 주식을 거래하더라도 가능한 싸게 빠졌을 때 싸게 잡는 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운이라는 관점에서 조금은 기다렸다가 지금도 물론 저평가고 앞으로 실적 지금 잘 나오고 있고, 앞으로 XR 기기 내년에 애플이 출시하면 관련된 수혜주로 메타버스 키워드 엮여서 날아갈 가능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싸게 잡는 것이 곧 행운이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큰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저는 3,000원 손절 잡고 3,400원 부근 혹은 밑으로 빠져주었을 때, 우리가 똑같이 편의점에서 맥주 4캔에 10,000원 사더라도 갑자기 할인해서 맥주 4캔에 5,000원에 팔면 그거 샀을 때 그게 또 행운과 또 소소한 또 행운과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 주식도 똑같이 4캔에 10,000원을 살 수 있지만 가끔가다 어쩌다가 1+1을 한다, 2+1의 이벤트를 한다 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는 전략, 싸게 빠졌을 때 매수 타이밍 노려보셔라라는 조건부 매수 시그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카카오뱅크입니다. 지난 매매 시그널에서도 좀 다뤘던 이슈가 있는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과거 다뤘던 수가보다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뱅크가 3분기 기준 영업이익이 지난해 900억도 안 됐는데 올해는 2,000억을 돌파했습니다. 이용자들도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카카오뱅크에서
이제 소상공인 위해서 코로나 긴급대출 진행해 줬던 부분들에 대한 만기가 좀 도래하게 되면은 낮았던 이자가 다시 이자가 올라가게 되면서 실적이 내년에도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일단은 뭐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카카오뱅크가 작년에 상장되어 있었던 기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올해 실적 좋아진 부분은 이미 8월달 상장되면서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카카오뱅크 공모가가 39,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된 이후에 1개월,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날 때마다 우리 기관 투자자들이 안 팔고 보유해수로 들고 있겠습니다 했었던 물량에 대한 평단가가 39,000원이고 그 물량들이 상장된 이래 9월달 그리고 3개월 뒤면은 8월달에서 11월달 그리고 또 6개월 뒤면은 8월달에서 내년 2월달 또 1년 뒤면은 내년 또 8월달 7월달에 또 대량의 우리 39,000원짜리 물량이 시장에 투하되면서 상장되면서 그거에 대한 주가 희석에 대한 우려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좀 관망하시다가 우리 11월달 기관대 보호예수 물량 풀릴 때 5만 원 초반대까지 조정받은 과거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상장된 이래 1개월, 3개월은 지나갔고 앞으로 6개월, 1년 그 시점에 물량 풀릴 때 주가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까지 좀 관망하시다가 추후에 한 5만 원 부근 혹은 4만 원대까지 조정받으면 즉 공모가 부근까지 조정받는 모습 보이면 충분히 매수 타이밍을 재고 기다리고 있다가 매수 타이밍이 왔을 때 저가 매수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이제 훅훅 박앤세일 저가 매수 진행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시그널 남겨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코멘트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가지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라온시큐어, JMT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카오뱅크까지 살펴드렸고요. 저희 다음 주자 김성현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이 지금 우하향 곡선을 그려가다가 코스닥 시장이 지금 반등에 좀 시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불안한데요. 업종별로는 보험과 의료정밀, 종이 목재를 제외하고 모든 업종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이제 금요일장이니까 변동성이 좀 있거나 거래량이 없을 텐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살펴주시고 종목별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일단 시장 흐름 같은 경우는 전일자 미증시 영향을 조금 받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자 기준으로 이제 미국 쪽에서는 엔비디아나 아니면 AMD 같은 자일링스 같은 어떤 회사들이 반도체 업종 회사들이 대거 좀 조정을 받았었고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쪽에 이제 이런 하락이 나타났던 우려는 이제 물가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긴축이 언제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되겠죠. 그러나 일단은 금리 인상 시점 같은 경우는 긴축이 된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 시점 같은 경우는 내년 6월달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기준은 돼야 금리 인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은 이런 시장의 모멘텀으로 계속 이 지수와 주가를 끌어내리는 그런 형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주요 포인트는 다 돌파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기준으로는 3,000포인트 선을 상회를 하면서 여기 구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지 구간이 될 것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00포인트 선을 다시 넘어섰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기 라인대를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 펼쳐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강했었던 게임이라든가 메타버스 관련된 어떤 수급의 섹터가 이 개별주 쪽이나 반도체 쪽으로 좀 이동을 하면서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시장 조정 구간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크게 걱정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었던 코스닥 1,200포인트까지는 상방 흐름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은 남해화학입니다.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일전에 제가 저녁 방송에서도 한번 설명드린 적도 있는데 이 복합 비료라든가 요소 그리고 맞춤형 비료를 생산하고 판매를 하는 이 농협 계열의 국내 최대 비료 회사가 남해화학입니다. 최근에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이 글로벌 공급망 혼란 등으로 어떤 식품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그리고 세계적인 비료 가격 급등까지도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죠. 비료 가격이 이제 치솟은 가장 큰 이유 자체는 비료의 주요 성분인 요소의 원료, 이 석탄과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소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나 석탄에서 나온 이 가스에서 또
분출한 암모니아로 만들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제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급등 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양대 요소 생산국인 이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자국 농민용 비료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서 요소 수출을 좀 제한했기 때문인데, 중국은 올여름 에너지 대란으로 일부 지역에서 전기를 좀 배급을 했었고, 이로 인해 이제 비료 공장이 좀 생산을 줄여 했던 것이 요소 수출 규제의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소 부족의 충격은 각국의 여러 산업에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도에서는 비료 부족 사태로 절박해진 농부들이 정부 건물 앞에서 경찰과 좀 충돌하기도 했었고요. 국내 역시나 이제 요소로 인해 가지고 물류 대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었죠. 이 요소 같은 경우는 이제 디젤 차량의 이 배기가스 오염 성분 이 저감 장치에 쓰이는데, 이 한국에서는 요소 없이는 디젤 차량의 시동 자체를 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내의 경우 요소는 이제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는 현재 전량 해외의 해수입에 좀 의존을 하고 있는데, 200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복수의 요소 생산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소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성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좀 밀렸었고요. 생산이 중단된 만큼 생산 재개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은 이제 산업부에서 요소를 속속 좀 확보를 하면서 일단 요소수 품귀 사태에 급한 불은 끈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품귀 현상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수입이 예고된 대규모 물량이 들어와야만 한숨 돌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은 요소 관련 업체들에게 계속 시장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겠고, 이에 따른 이 수혜주가 남의 하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 조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건 시장 조정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로는 12,000원 이상의 어떤 가격도 열려 있으니까 가격 전략은 스스로 잘 잡으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은 이번에 이제 미국 소재의 이 폴리실리콘 제조 기업에 대한 어떤 전략적 지분 투자를 좀 확정을 하면서 해당 회사에 대한 공동 최대주주로 등록을 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그린 에너지 사업 확장을 염두한 이 미국 쪽의 투자로 보여지고요. 아시아 소재 태양광 소재 기업이 미국 자체 공급망에 진출한 것은 최초의 사례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사업 확장의 첫걸음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든 행정부의 이제 신재생 에너지 육성 의지에 따라서 이제 2035년도까지 태양광을 통한 전력 공급 비중을 30%까지 늘릴 경우에는 이에 따른 수혜주가 하나솔루션에게 충분히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미국 내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력 공급 비중은 5% 수준밖에 안 되고요. 이 30%의 어떤 해당 가이던스 충족을 위해서는 300기가와트 이상의 태양광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독일 쪽도 이제 태양광 비중을 많이 높이고 있죠. 8일 기준으로는 이제 독일의 신호등 연정이 좀 출범하면서 녹색당이 좀 참여를 했고, 에너지 사업의 전환 관련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탈석탄 시기를 2038년에서 2030년으로 좀 앞당겼고, 현재 45% 수준의 에너지 비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80%까지 높인다는 그런 계획도 독일 쪽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재생 에너지, 글로벌 추세 자체는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웨이퍼나 셀 가격 하락으로 인한 어떤 수익성 개선도 하나솔루션에는 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의 하락이 웨이퍼와 셀 시세에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에 따른 중국의 어떤 태양광 장비 제조업체 론직, 그리고 중환솔라 등의 어떤 가격도 떨어뜨려서 하나솔루션의 원가 부담이 좀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여러모로 이제 최근에 단기 조정이 있긴 했지만은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바닥권에 해당되는 지점으로 보입니다. 이번 미국 소재 폴리실리콘 제조기업에 대한 어떤 투자로 인해서 탈중국을 통해 에너지 종합 사업자로서의 어떤 핵심 역량도 보여줄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라도 매수 가격 충분하다, 성 가격부터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위로는 정고점 이상까지도 중기적 관점에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참고하셔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현대백화점입니다. 현대백화점은 시작부터 말씀드릴게요. 우선 가격적으로는 너무나도 저렴한 자리다라고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고요. 국내 업계 상위 백화점 업체가 이제 현대백화점이죠. 주요 사업 부문은 백화점과 면세점 쪽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백화점은 이제 올해 2월달에 이제 더현대 서울을 신규 오픈하면서
현재 16개의 백화점과 8개의 아울렛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세점 같은 경우는 무역센터점 그리고 동대문점, 인천공항점 운영하고 있고요. 아울렛 사업이라든가 인터넷 쇼핑몰 등의 사업 능력 등을 좀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10월달, 11월 실적 같은 경우는 매우 고무적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12월 기준으로는 작년 3차 확산에 따른 어떤 기저가 있어서 오미크론 관련해서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서 정부의 어떤 거리두기 변수가 없다면은 양호한 실적이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아우터를 중심으로 한 패션 회복 부분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상분기 확진자 발생으로 일시적 판촉비 증가가 있긴 했지만은 아직 4분기 기준에서는 특이사항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년부터 기존 점에 포함되는 더 현대 서울은 22년도 8천억 수준의 어떤 매출을 예상을 하는데 탑라인 성장으로 BP 시점 또한 단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면세점 관련해서는 10월 면세점 일평균 매출액은 83억 원 그리고 11월 기준으로는 80억대를 추정을 해서 양호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시점이고요. 22년도 면세점 부분은 이제 MD 개편을 통해서 레벨업이 좀 예상되는 부분에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한 20%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흑전을 한 48억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브랜드 입점 유치랑 그리고 브랜드 개편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예상이 되어 있고요. 이에 따른 원가율이 개선되고 직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실적에 기반한 대형주는요 결국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현 수준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닥권의 영역이고요. 위로는 9만 원 이상의 시세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세 종목 정도를 살펴봤는데요.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요소 부족 사태 그리고 비료값 상승,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어떤 수혜가 남해화학 쪽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린에너지 미국 시장 쪽으로의 어떤 첫 투자가 앞으로는 실적 모멘텀이 될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질적 성장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고 현재는 주가는 바닥권의 영역이라 적극적으로 매수 사인을 이렇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현 전문위원과 함께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 챙겨 듣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코로나 확진자가 좀 강화되고 좀 증세가 나타날 것 같은데 오늘은 테마 중에서도 재택근무나 음압병실 그리고 뭐 다른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좀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은 아직까지 좀 하락하는 모습이고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빨간불을 켠 업종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0.8% 현재 떨어지면서 3,003선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0.6% 떨어지면서 1,016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있으니까 수급 변동성도 꼭 체크하시기 바랄게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순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까지 꼭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